네, 개장 이후 4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간은 엇갈린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지수 모두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먼저 오늘 전자닉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는 엇갈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3%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든든히 받쳐줬죠. 전반적으로 요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6만 전자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두 기업 흐름은 어떨까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어요. 이제 좋은 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레거시 향에 대해서 중국계에서 이제 많은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레거시 가격이 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내지는 이제 경기 관련돼서 아직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뀔 때는 아니다라는 점 때문에라도 이 레거시 향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하락분을 찾아간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나온 뉴스로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중국에서도 대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레거시 반도체 업계들에 다시 한번 주문을 넣으면서 재구매하면서 물량을 다시 쌓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중국발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어제 미장에서 웨스턴 디지털 CEO가 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어떤 회사입니까? 하드디스크, SSD, 낸드 통해 가지고 이런 클라우드나 AI 서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 노트북에 이 SSD와 하드디스크를 공급하는 회사죠. 이 회사의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는 했지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쭉 가기보다는 약간 아리송하게 나왔어요. 불확실성을 이제 만들어줬다는 거죠. 정확히 상황을 보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전일 기준으로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 갑자기 좀 혀가 꼬였어요. 마이크론과 같은 이 레거시 메모리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좀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일장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최대 4%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장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웨스턴 디지털이 만든 단기 악재성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권 내에서 양봉 띄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과거에 지금 4% 정도 올랐다. 삼성전자가 4% 정도 오르면은 코스피 지수가 못해도 2%, 3%는 올라갔어요. 근데 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 상승분 대비해서 지수 상승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연말까지 지금 자금 집행이 들어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국내 자금 집행부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받치기 위해서 자금 집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해당 자금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일단 연말까지라면은 일단 뭐 반도체적인 이 펀더멘탈을 제치고 수급적인 측면만 쫓아갔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6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면서 6만 원까지 반등 여부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이후 다음 사이클 한번 다시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나라의 뭐 경기적인 성장세나 아니면 환율 이런 리스크들이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 기술 내지는 수급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삼성전자 지금 너무 싸다라는 점까지 6만 원까지 한번 반등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6만 정자 회복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건설주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우크라이나 재건뿐 아니라 지금 건설부터 또 남북 경협 관련주까지 동반 움직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주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지수 반등과 함께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CPI 발표, PPI 발표로 인해서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올 거고 이제 다음 점도표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자 어찌됐든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설주들이 일단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전체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국민연금 내지는 이런 연기금 내에서 자금 집행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큰 종목들은 아쉽게는 상승분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슈 있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라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자 눌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건주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인터뷰 내에서 북한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북주들도 장 초반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트럼프 트레이딩은 좀 장기적으로 좀 이어가셔야 된다. 지금 아직 SG나 SY 스틸텍 차트 한번 보실 텐데 SG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5일선과 21선 트레이딩만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지금 SG는 20일 이평선 위로 이제 역배열해서 다시 정배열 구간으로 안착하는 구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3,100원, 3,200원 내지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 수순만 밟아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법한 자리라는 겁니다. SY 스틸텍도 한번 보실게요. SY 스틸텍도 보시면은 역배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2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줬잖아요. 딱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 2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랑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이 2가지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2개 중 하나는 무조건 꼭 하셔야 된다. 이 2개가 같이 겹쳐 있는 게 어딥니까? 대북주입니다. 대북주예요. 그래서 일신석재를 소개시켜드렸었죠.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단 지난 고가 돌파 시도하다가 일단 저항대 맞고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눌린 구간마다 계속 단기성 트레이딩 영위를 하시자. 당장 차트가 이탈 나오거나 꺾이지 않은 이상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렇게 섹터와 흐름을 살펴봤다면 종목으로 조금 더 좁혀서 세밀하게 전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서 어느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 오늘 어느 쪽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일단 정치 테마주는 너무 계속 강하니까 굳이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브로드컴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오늘 이쪽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저는 현재가 8,45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SP소프트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소프트, 왜 AI 관련주들 중에 SP소프트를 가져 나왔냐 물어보시면은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선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소프트웨어들 기업들의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중에 주축이 되는 게 이 탑 빅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메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일 미국장에서 브로드컴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이 3배 이상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빅테크 3, 특히나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서 많은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지속적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실적이 아니 이거 하드웨어 쪽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이 AI 시장이 아직 순항 중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소프트웨어고요. 자, 특히나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소프트웨어를 유통을 하면서 지난 3분기까지 누적으로 기준 매출이 71%가량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 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하면은 보안 관련주라고 하면서 국내 이제 정부나 아니면은 공기관 그리고 은행 이런 대기업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업이나 아니면 돈의 비용에 대한 이 금액 자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 캐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탑3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대장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량 설정 드릴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900원으로 만원에서 100원 모자란 금액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평선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7,2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그 안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주인 SP소프트 기대감까지 알아봤습니다. 벌써 한 주의 막바지가 다가왔죠. 저희는 더 뜨거운 이슈와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